안녕하세요. 우리 지역 시민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오주은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요, 구미시 도량산림공원 앞인데요. 이 날씨도 점점 풀려가고 있고 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포근한 날씨 속에 만나볼 주인공은 누굴지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토크에 앞서서 뭐 하시는 누군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구미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을 쓰는 걸 이제 취미로 하고 있는 김성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근데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는 제가 구인구직을 통해서 좀 많이 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노인 일자리 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구미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센터는 만 55세부터 만 65세 이하 어르신들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를 알선해드리고 연계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좀 원래 꿈이 있으셨던 건가요? 근데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이렇게 우연찮게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앞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실직자도 많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많은데 좀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센터를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좀 어땠나요? 네, 실제로 많이 찾아오셨고요. 특히나 이제 일용직 하시던 네. 주방 보조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자리 센터를 와서 상담부터 하고 뭐 끝까지 다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취업이 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네. 또 취업이 되셔도 저희가 사후 관리까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또 이제 물품도 갖다 드리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일에 좀 보탬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좀 어르신들한테 좀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은 어르신들한테 좀 인생 공부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울 것 같은데 또 반면에 고충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고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면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들어드리는 일이 솔직히 고돼요. 저도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요즘 따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네.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죠. 네, 좀 찾아오시는 분들 좀 취업도 잘 되고 좀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또 작가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쪽으로 지금 작가님으로 일하고 계신 거죠? 뭐 작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SNS 통해서 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글을 그냥 정기적으로 한 번씩 올렸는데 네. 그게 뭐 우연찮게 이렇게 다른 분들의 신금을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향 끼쳤던 거 맞나요? 뭐 저도 뭐 예상은 못했지만 네. 그래도 글을 쓸 때마다 적어도 숫자를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한 4, 5천 명 정도. 저는 사실 못 봤는데 나중에 한번 신금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SNS로 봤을 때 요즘 감성 글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쓰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은 달라요. 감성 글귀라기보다는 정말 좀 현실적인. 그러니까 근무하다 보면 되게 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또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은 또 되게 불합리했던 것들이 네.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글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근데 좀 가늠이 안 가서 그런데 혹시 기억에 남는 글귀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한번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이제 제가 이렇게 주변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 대화할 때 이렇게 느낀 거지만 어떤 걸 기반으로 이제 글을 썼냐면 어떤 한 친구에 대해서 네. 뭐 얘기를 하다가 느낀 건데 글 내용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네.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친구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글이었어요. 그 약간, 글귀는 좀 다른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궁금하다. 저 나중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좀 취미이셨나요? 군대 있을 때부터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냥 뭐 누구한테 의지하기보다 이렇게 일기처럼 쓰다가 네.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어. 어느 때가 되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작가님의 근황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주제는 내가 세상에 발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 작가님께서는 이미 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전파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작가님께 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좀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요? 제 글로 큰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작게나마 지금 사람들한테 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네. 좀 부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같이 다니는 뭐 동생들이나 뭐 선배들 이렇게 보면 많이 좀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분노해야 할 일이고 네, 그렇죠. 다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분노나 그런 것들이 특정 누군가의 것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학생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야 하는 일인데 네, 네. 그런 소식들이 아는 사람만 알고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자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께 좀 작가님의 글귀가 닿았으면 좋겠나요? 일상 속에 보통 사람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한테 이 기회가 온 것처럼 저도 사실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네. 이렇게 온 것처럼 일상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아까 가족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족의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게 1차적 목표예요. 이제 제가 어렵게 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곧 태어날 아이한테는 그런 걱정보다는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 글이란 거울 같아요. 거울은 나를 볼 수 있고 또 함께 볼 수 있는 게 거울인데 글이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요,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구미시의 한 유치원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호유치원에서 그림책으로 소중한 인연 엮으며 이야기 재밌는 작가 이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호유치원에서 숲생태 그림책 교육을 읽으면서 아이들하고는 외계인 놀이하며 살고 있는 동화작가 이준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소개가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이 4회째인데 제일 소개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한테는 우주인이라고, 네, 외계인, 우주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외계인 우주인님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너무 반가운데 정말 지금 사랑하는 이제 루틴입니다. 동화책 작가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제가 두 분을 작가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정말 미소가 정말 해맑으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유치원을 온 지는 제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몇십 년 만에 지금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 어렸을 적에 이제 유치원의 느낌은 굉장히 크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다 커서 오니까 조금 작아지고 아기자기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께서는 이 유치원에서 얼마나 일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2006년도부터 금호유치원 만나서 함께 있으니까요. 올해로 16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하셨는데 그 각각의 업무가 굉장히 궁금한데 업무가 어떻게 지금 되는 건가요? 저는 우주인이라고 불리면서 아이들과 책놀이, 그러니까 그림책도 읽어주고 책 만들기 작업도 해보면서 네. 여기 이 별별 어린이 도서관에서 부모님들과 좋은 그림책 만나는 일, 그리고 또 작가님을 초대해서 그림책 나누는 일 함께 그림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계인은요? 네, 저는 이제 유치원이라는 공간이 다른 학교와 조금 더 특별한 점은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키우고 배우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함께 이제 유치원 아이들 육아교육 이쪽에 참여하는 부분 이렇게 여러 또 교사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저희가 좀 더 추구하는 아이들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업무를 하면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같이 부부와 같은 일을 하니까 네. 이제 같은 거를 서로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가는 방향은 좋은데 네. 사실 일과 삶이 구분이 안 돼서 집에 가서도 계속 유치원 이야기, 밥 먹으면서도 유치원 이야기, 잠자리 들기에도 유치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만 유치원 이야기 그만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근데 기쁜 순간 함께 정말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되게 또 힘들고 또 마냥 이렇게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럴 때 마음을 보태줄 수 있다는 건 정말 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장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단점도 이렇게 곱게 얘기하시는지.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좀 그런 부분들도 단점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고 네. 문제들이 많은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그래도 놀랍게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정말 저희가 숲에서도 놀고 바깥 놀이, 그러니까 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을 네. 하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너무 잘 놀아주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네. 어른들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도 잘 쓰고 손 씻기도 정말 아, 잘하고 맞아요. 알려준 대로 아이들은 잘 네. 생활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아이들 표정을 네. 볼 수 없잖아요. 네. 자기 친구들끼리도 표정도 볼 수 없고 선생님 표정도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관계 맺기에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그 얘기하니까 되게 울컥하시네. 저희가 작년에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방학식을 이제 네. 제대로 예정된 이제 방학식 당겨서 하겠는 바람에 이제 온라인으로 겨울 방학식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줌으로 저희도 처음 이렇게 방학식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이 얼굴을 보여주니까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처음인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네. 입학한 아이들은. 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막 각각의 이렇게 창이 이렇게 떠 있는데 정말 눈물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그러게요, 진짜 그때 뭉클하네, 진짜. 그때 그 상황을 그건 안 생각하시니까 온다고 울컥하신 것 같아요. 좀 얼른 좀 상황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좀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이제 표정을 보면서 교류도 하고 이런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두 분이서는 동화책 작가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동화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20대 때는 사실 소설을 쓰면서 문학판에 발을 들였었는데요. 네. 이제 금호유치원 만날 채비하면서 유아교육 공부하면서 한겨레 아동문학 작가학교에서 동화를 공부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화를 쓰게 되고 유치원에서 또 아이들하고 그림책 만나고 또 부모님들에게 좋은 그림책 소개하면서 저도 모르게 또 그림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또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썼던 글들이 또 책으로 묶여 나와서 요즘에는 그림책 이야기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래에는. 네, 이진우 작가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시게 되셨나요? 저는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고 네. 읽어주다 보니까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샘솟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글로 좀 다듬어서 판타지 창작학교에서 좀 이제 글 공부를 조금 더 배워서 첫 번째 책 요리조리 도리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화는 아니지만 네. 이숙현 작가님이랑 같이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그림책으로 만나는 이야기들 엮어서 책을 또 내고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각각 작가님의 첫 작품이 궁금한데 저희 이진우 작가님부터 첫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도토리 깍정이를 머리에 쓰고 태어나 이름이 토리인 아이가 있었는데요. 네. 이 토리는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지 맨날 노는 아이였어요. 네. 근데 이 아이가 길을 떠나서 모험을 즐기고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아이가 그거를 유쾌하고 즐겁고 재치 있게 풀어나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요리조리 선녀님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 얘기군요. 토리라는 이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시는 내내 이렇게 미소를 띠고 정말 재밌게 읽으시니까 동화책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숙현 작가님의 첫 작품 소개해 주세요. 저는 여기에 짤막한 이야기 6편이 단편 동화 6개의 이야기가 묶여있는 네. 단편 동화집입니다. 6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토리씨처럼 저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뒤에 소개해 주셨던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선 아이들에게 보내는 설렘과 유쾌함으로 가득한 6편의 응원가. 네, 응원하는 마음을 좀 많이 담아서 첫 책을 냈습니다. 초코칩 쿠키 안녕을 쓰시면서 좀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네, 첫 번째로 나오는 단편인데요. 네. 띰틀 꿈틀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 남자아이가 손을 안 짚고 띰틀을 넘어요. 네.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 일기장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네. 동훈이가 손을 안 짚고 띰틀을 자꾸 넘으니까 책 선생님이 굉장히 야단을 하죠. 그런데 이제 평가 날이 다가오고 네. 동훈이가 정말 손을 짚고 넘으려고 애를 썼으나 역시나 손을 짚지 않고 띰틀을 넘게 돼요. 네. 그런데 친구들이 특히 이제 여자친구 정은지가 선생님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다른 친구들이 우리는 손 안 짚고 띰틀 못 넘는데 하면서 이 동훈이를 굉장히 응원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손을 안 짚고 넘던 동훈이가 굉장히 주눅 들어서 정말 손을 짚고 넘고 싶은데 자기는 넘고 보면 손을 안 짚고 넘어서 선생님한테 소리를 듣고 이러던 차에 친구들이 한번 다시 해봐, 어디 보자, 정말 너 대단해, 이렇게 하는 응원을 듣고 마지막에 정말 이때는 주눅 들지 않고 기운차게 띰틀을 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동훈이가 이렇게 손을 막 번쩍 들면서 뭔가 이렇게 꿈틀하는 무언가를 느끼게 돼요, 가슴에서. 네, 그때 그 꿈틀하는 그 장면이 저한테도 좀 되게 오랫동안, 네, 제가 지금도 좀 품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마음, 꿈틀. 방금 말씀해주신 이 장면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사실 체육 선생님이 띰틀 넘는 법을 이렇게 딱딱 알려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내 몸이 그렇게 들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동훈이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어떤 질서와 사실 어린이는 새로 태어나는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너도 왜 그래?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너가 그렇게 다른 거 틀린 거야 라고 사회가 이렇게 몰아붙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게 모르게. 그런데 그런 순간에 꼭 그렇지만 않다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동화책 얘기도 많이 나눠봤고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뭔지 아시나요? 네, 선한 영향력.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세상에 발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인데요. 이미 작가님들은 지금 동화를 통해서 좀 좋은 영향력을 많이 펼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작가님들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좀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예, 저희 어린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 널리 퍼뜨렸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네, 우리 어른들은 이미 흘러가는 헌 사람이고요. 네, 아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읽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태어난 이유는 어른들의 어떤 부속품이 되거나 아니면 기성사회의 어떤 부품이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아이들은 태어난 자체로 훌륭하고 그리고 자기의 결대로 이렇게 살아갈 힘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이들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 말은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키울 수 있는 이 새로운 아이들한테 그런 힘이 있고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새 옷과 새 신발과 새 가방을 우리가 주고 싶은 마음처럼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제도, 더 나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뭐 기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우리가 예산에서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아이들의 예산이 밑이 아니라 먼저 우선에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도권 있는 밖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치원에서 지낸 시간이 벌써 10년하고 6년째인데요. 아이들한테 들었던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재미난 어떤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어떤 문장에 녹여서 담아내는가가 좀 오랜 동안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좋은 책으로 내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 놀이터에서 한바탕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판타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코로나를 우주 저편으로 떠나보내게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소망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있는데 그거 말물이 잘 짓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을 바랍니다.